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알라베스와 발렌시아입니다. 알라베스는 마르티네스와 비센테를 중심으로 전방 전개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마르티네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겠지만 최근 경기에서 마무리 과정에서 세밀함이 부족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센테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려 하지만 중원의 압카르 부상 공백이 계속되면서 패스 전개에서 끊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리디는 중원에서 빠른 전환과 패스 연결을 시도하고 있으나 후반부 체력 소진 구간에서 패스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전방 공격수들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강력한 전방 압박이 여전히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소진과 전개가 끊기면서 실점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렌시아는 듀로와 로페스의 조합을 공격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듀로는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장악하고 마무리에 집중할 계획이며 로페스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대각선 크로스를 활용해 공격 전개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게라의 징계 결장과 에런스, 페펠루, 알메이다, 코레이아의 부상으로 후방 수비 조직에 다소 불안정함이 나타나고 있지만 중원의 알메이다는 패스 전환과 전방 압박을 통해 경기 템포를 끌어올릴 것입니다. 최근 후반부 체력 소진 구간에서 전개 효율이 개선되었고 특히 측면에서의 빠른 전환이 알라베스의 수비 간격을 효과적으로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알라베스는 중원의 핵심 자원이 부상으로 빠져 전방 전개에서의 연결이 끊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측면 전환은 시도되고 있지만 마무리 단계에서의 결정력 부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후반부 체력 소진으로 전개 속도가 현저히 둔화되면서 실점 위기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발렌시아는 듀로와 로페스의 전방 연계 플레이를 통해 빠른 전환과 측면 돌파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의 알메이다는 패스 전환을 통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에서 발렌시아는 빠른 전환과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 알라베스의 수비 조직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발렌시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비아레알과 레가네스입니다. 비아레알은 페레즈와 페페를 중심으로 공격 전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페레즈는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장악하고 마무리 능력에 집중하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어 효율성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페페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대각선 크로스를 통해 공격 기회를 만들고 있지만 중원의 바에나가 상대의 압박에 의해 패스 전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개가 끊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알비올과 페메니아의 부상이 큰 영향을 미치며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부 체력 소진으로 인해 수비 조직이 흔들리며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홈 경기에서 강한 전방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지만 패스 미스와 마무리에서의 세밀한 부족으로 인해 경기 전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레가네스는 가르시아와 하다디의 협력 플레이가 공격의 핵심을 이룹니다. 가르시아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마무리에 집중할 예정이며 하다디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대각선 크로스를 통해 공격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리시치와 프란케사의 부상으로 측면에서의 전개가 자주 끊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중원에서의 압박과 패스 전환을 이끌지만 후반부 체력 소진으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상대의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전개 속도가 느려지고 후반부 체력 저하로 인해 실점 위험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비아레알은 홈 경기에서 빠른 전환과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 여전히 위협적인 공격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페페와 페레즈의 콤비네이션은 전방에서 중요한 공격 기회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레가네스는 부상 공백과 체력적 부담으로 인해 측면과 중원에서의 전개가 원활하지 않으며 특히 후반부에는 전방 압박이 약해져 상대에게 역습 기회를 자주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비아레알은 측면 돌파와 빠른 전방 전환을 통해 레가네스의 수비 조직을 흔들며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아레알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마요르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빠른 전방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갈 계획입니다.
음바페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장악과 마무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맨디와 알라바의 부상으로 후방 빌드업에 불안정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측면에서의 빠른 돌파와 대각선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들 계획이지만 카마빙가와 밀리탕의 부상으로 패스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벨링엄은 중원에서의 전진 패스와 전환 플레이로 공격 템포를 이끌 예정이지만 추아메니와 리디거의 징계 결장으로 인해 중원 압박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홈에서의 빠른 전환과 전방 압박을 강력한 무기로 삼고 있으나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후반부 체력 소진 구간에서 실점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요르가는 무리치와 아사노의 전방 콤비네이션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무리치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로드리게스와 치키뇨의 부상으로 전방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사노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대각선 크로스를 통해 공격 기회를 만들어가겠지만 모를라네스와 나바로의 부상으로 중원에서의 압박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전개가 끊기는 모습을 보이며 후반부 체력 저하로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에게 역습 기회를 허용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레알 마드리드는 홈에서 빠른 전환과 전방 압박을 바탕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전방 연계 플레이가 중요한 공격 요소로 작용하며 벨링엄은 중원에서의 패스 연결과 전진 패스를 통해 경기의 템포를 빠르게 이끌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마요르카는 부상 공백과 체력적인 부담으로 인해 중원과 측면에서의 전개가 원활하지 못하고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에게 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마요르카의 수비 조직을 붕괴시킬 수 있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AC 밀란과 볼로냐입니다. AC 밀란은 요비치 선수를 중심으로 최전방에서 제공권 장악과 마무리에 집중하며 상대 수비 뒷공간을 적극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펠릭스는 중원에서 빠른 패스 전환과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전개의 시발점 역할을 맡고 있으며 로프터스치크는 측면에서의 빠른 돌파와 크로스를 바탕으로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편 소틸, 본도, 포파나 등 부상 선수들의 이탈은 중원과 측면 수비 커버에 있어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높은 볼 점유율을 통해 상대 체력을 서서히 소모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는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볼로냐는 달린가 선수를 중심으로 최전방에서 제공권 장악과 마무리에 집중하며 상대 수비를 유인하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르솔리니 선수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으나 강한 압박에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일러 선수는 중원에서 빠른 패스 전환과 전방 압박을 통해 경기의 템포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은도에 홀룸, 페드롤라 등의 부상 공백은 측면 수비와 중원 커버링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의 강한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볼 소유권을 쉽게 내주고 역습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AC 밀란은 홈 경기에서 강한 압박과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비치 선수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펠릭스는 빠른 패스 전환을 통해 공격 전개를 지원할 전망입니다. 로프터스치크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꾸준히 득점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이며 특히 상대 측면 수비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볼로냐는 달린가와 오르솔리니를 중심으로 역습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전개 과정에서 볼 소유를 자주 잃으며 역습이 끊길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은도의 홀룸, 페드롤라 등 주요 자원들의 부상으로 인해 중원과 측면에서 수적 열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AC 밀란의 전방 압박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AC 밀란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의 템포를 더욱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AC 밀란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